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화들짝 놀라 재빠르게 이혼한 여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때는 그저 이 이상한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집구석이 참 비정상적인 집이었는데 남편과 연애를 할 만큼 했는데 왜 그걸 미리 알지 못했을까? 지금도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당연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도 씌어 있었겠죠. 그리고 제 나이 29에 한 결혼이라 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다 쓸데없는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언제 결혼하는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알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녀 꼬리표를 달긴 했어도 전보다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누가 나한테 부당하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 며느리가 되는 순간 평등한 것과는 거리가 먼 서열이라는 게 생겼는데 아랫사람이라고 막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강약 약강인데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타입이 저희 시어머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두 얼굴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그걸 안 순간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남편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 엄마가 불쌍하지 않냐며 저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를 강요했거든요. 그리고 덜 떨어진 남자들이 그러하듯 제가 자기 대신에 대리 효도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고 평생 시아버님 구박에 기도 못 펴고 살던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곱게 돌려드렸는데요. 그때의 그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릿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저도 결혼한 이상 자기처럼 참고 살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이혼했을 때 남편보다도 저에게 더 매달리셨는데요. 지금부터 짧았지만 강렬했던 제 짧은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남편과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로 지내다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뒤로 2년쯤인가 뒤에 우연히 한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게 뭐라고 참 반가웠는데 그때 합석을 하고 처음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센스 있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나? 하며 의외의 모습에 끌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그런 마음은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았기에 평생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결혼 생활은 최악이 되었는데 그 이유의 중심에는 두 얼굴의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 당신 남편인 시아버님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 억울하게 사신 분이셨는데요. 그걸 연애할 때부터 남편한테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가장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러면서 어릴 때 힘들었던 속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숨죽여 살았던 그 시간이 매우 공포스러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면 무조건 와이프와 아이를 위해 주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은 저에게도 꽤 울림이 컸는데 저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가정을 위해 잘 하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처럼 사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자 역할만 하며 서로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이셨어요. 중매로 한 결혼이라 그런 건지 사랑 없이 의무만 있는 그런 느낌의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처럼 부모님이 싸운다거나 불안감을 안고 살진 않았어도 집이 화기애애하진 않았어요. 왜 TV에서 보면 대화도 많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집 있잖아요. 저는 늘 그런 집을 부러워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 집의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커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더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결혼 전 시댁에 방문했을 때 이런 집에 시집가도 괜찮을까? 망설였던 적은 있었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갈 때였는데, 보통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소 충격적이게도 평상시 당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저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거기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부르는 호칭도 함부로 하셨는데, 야, 너 이렇게 막 아랫사람 부리듯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이 또 부부싸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분위기가 더 냉랭하기 짝이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방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또 시아버님 밥에서만 작은 돌이 나왔고, 순간 시아버님의 얼굴은 험상궂게 변해버렸는데요. 불편한 분위기는 이내 무서운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시아버님이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청소밖에 없으면서 밥에 이딴 게 나오게 하냐?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딴 걸 나더러 먹으라고? 너 일부러 내 밥에만 돌 넣은 거지? 이게 남편을 뭘로 알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마구 화를 쏟아내는데, 아직 저는 정식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고 또 툭툭 건드리기도 했는데, 언제지 남편은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아 나중에 다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남편은 집에 올라가는 길에 저에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말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감정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이 분명해 자기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짠하게 느껴지면서도 그래도 다 큰 아들이 자기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기력하다니 저는 좀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요. 제가 식사가 끝나고 주방에 갔을 때도 슬쩍 시어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초면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민망하셨는지 어색하게 웃으시며 저한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참 많이 미안해 하셨거든요. 사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런 시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이런 집에 시집을 가도 되나?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불쌍한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때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내가 손님 앞에서 창피한 모습을 보였네. 미안해요.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괜히 놀라게 해서 마음에 쓰이네.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욱하면 저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우리가 요 근래 좀 사이가 나빠서 그래요. 왜 하필 돌은 또 그 양반 밥에서 나와가지고. 아무튼 오늘 일은 미안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아까 바빠서 쌀을 좀 대충 씻었거든.
그렇게 시어머니가 연신 저에게 자기 잘못이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저렇게 기도 못 퍽을 사실까? 저라도 시어머니의 편이 되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다는 남편도 측은해 보였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이 두 사람을 시아버지에게서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고 보면 친정엄마는 어느 정도 촉이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친정엄마에게 시댁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아니라지만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다. 그러니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전혀 무섭지 않았고, 뭔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며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 운명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했고, 시댁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충청도 소도시여서 딱히 일이 없으면 잘 가지 않았는데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있으니 자기 집에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시아버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었는데, 하지만 혼자 그런 시아버지를 상대하고 있을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전화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자주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키우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생겨서 이런 호사를 누려본다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하면 시아버님과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기 시작하셨고, 오죽 쏟아낼 곳이 없으면 저한테 그러실까 해서 그 하소연을 다 들려드렸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 하소연이나 푸념이 아닌 시아버님 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바탕 시아버님 욕을 하신 시어머니는 아우, 며느리가 있으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네. 속이 다 후련하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빨리 데려가지. 나는 매년 저 인간 빨리 죽으라고 빈다니까? 이렇게 그 수위가 점점 높아졌는데 저도 슬슬 버겁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다, 서운하다, 뭐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들어드리고 또 위로해드릴 수 있지만 저렇게 저주나 다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맞장구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 고충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상의하니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자기 엄마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했는데, 남편은 연신 자기 엄마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자기가 딸 갖고 편한가 보다. 자기가 좀 힘들어도 우리 엄마 얘기 좀 들어줘. 그동안 저렇게 말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게 살았어. 이게 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마냥 들어드릴 수 있는 수준이면 상의를 했겠냐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에 그것마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말대로 어디 풀지 못하고 담아두며 살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야 자기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신 거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점차 줄어들길 바랬었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현실은 그렇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슬슬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바쁜 금요일로 그동안 밀린 빨래도 많고 집안도 어수선했는데 제가 살림에 많이 미숙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집안일은 손도 못 대고 금요일 퇴근하면 그때부터 치우는데요. 하필이면 제 집안이 제일 엉망일 금요일이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것도 연락 없이 갑자기 오셨는데 한참 바쁜 오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간밤에 부부싸움을 크게 한 시어머니가 더는 시아버지랑 못 산다고 무작정 올라오신 건데요.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신혼집으로 무작정 오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며느리인 저에게 연락하기 미안해 당신 아들에게 연락을 하셨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집 앞에 세워둘 수 없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이 엉망인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오셨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올라오신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 찝찝한 마음이긴 했지만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도 최대한 빨리 퇴근할 테니 저더러 자기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는데 어찌나 마음이 무겁던지 민망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평소 착한 성품을 가진 시어머니니 며느리가 바빠서 그랬겠지 하시며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쩌면 당신이 저희 집을 대신 치우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평소 좋아하시는 과일을 집 근처 슈퍼에서 사서 집으로 향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니 집은 제가 출근했을 때 어수선한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어지러운 가운데 남편이 사다 놓은 과자를 잔뜩 흘리며 소파에 TV를 보고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전에는 보지 못한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너는 살림하는 주부가 집꼴이 이게 뭐야?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그리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하나 없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죄다 썩어서 다 버려야 할 판이던데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애니?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는 시어머니와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에게 당신 배고프니 밥이나 빨리 차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얼어 있었어요. 그러다 곧이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본 게 반가웠는지 활짝 웃으며 아들 왔니? 배고프지? 라고 하셨는데 무슨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두 얼굴의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는 진심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더러 왜 여태 가만히 있냐고 빨리 밥을 하라고 재촉하셨는데 남편도 좀 당황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분위기를 바꾸려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자고 했는데 저는 이미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산다고 비싼 밥을 시켰는데 그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엄마 이번에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집을 나왔나 봐. 원래 싸워도 이혼 소리는 안 하셨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있지. 근데 오죽 속상했으면 짐까지 싸들고 여기까지 왔겠냐고. 그래도 우리 집에는 아마 엄마도 불편해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동안만 자기가 좀 참아주라.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속은 부글부글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시어머니의 태도에 놀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아무리 시어머니시라고 해도 아들 부부 집인데 보통 부부 침실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은 편하게 자고 싶다고 저희 부부 침대를 쓰시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손수 자기 손으로 엄마 짐을 옮겨주는데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내 물건이 전부 방에 있는데 어머님한테 방을 내어드리면 나는 불편해서 어떡하냐고 뭐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며칠이나 자기 엄마가 있겠냐면서 저더러 불편해도 좀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자기 엄마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나오라고 할 순 없지 않냐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 기분이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데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더러 아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서 잠을 더 자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그걸 몰라서 그러시나 보다 싶어 저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는 아침 안 먹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냐고 깨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더 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등짝을 퍽 하고 치시더니 그럼 니들이 아침 안 먹는다고 나는 아침부터 굶으라는 소리냐? 라며 또다시 무섭게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소리가 작지는 않았는데 남편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으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 등살에 밥을 하려 주방으로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라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침을 꼭 드셔야 한다니 내키지 않았지만 아침상을 차렸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밑반찬 몇 가지에 계란 후라이, 조미 김 정도 꺼내 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제가 차린 아침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눈살을 잔뜩 찌푸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 갑자기 식탁에 탁 하고 내리치셨는데요. 국도 없이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당신 목에 걸려서 죽게 하고 싶은 거냐고 호통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도대체 네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냐? 여태 내 아들한테도 이딴 상을 차려준 거야?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침 안 먹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일랑 같이 맞벌이 하는데 살림하는 전업주부처럼 제가 다 혼자 할 수는 없죠. 원래 오늘 토요일이라 장 보는 날인데 이따가 그 일랑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올게요. 아, 너는 일하는 게 무슨 벼슬이지? 여자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결혼했으면 살림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혼자 다 할 수는 없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개떡다귀 같은 소리야? 그럼 너 혼자 하지 내 아들이랑 같이 하냐? 당연하죠. 일도 같이 하는데 살림은 왜 같이 안 해요? 저는 어머니랑 달라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달라서 같은 취급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시어머니를 지 시아버지처럼 우습게 하네? 제가 언제요? 그리고 말이 나와드리는 말씀인데 아버님한테 화나신 걸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정말 뭘 잘못했냐고? 그럼 네가 잘한 게 뭐냐? 집을 제대로 치우길 하나 밥상을 제대로 차리길 하나. 너야말로 하는 일도 없이 내 아들한테 대접받고 살잖아.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면 될걸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락바락 떼들어? 너는 니네 집에서 이러라고 배웠냐고? 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어디 가서 이유도 없이 무시당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만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막말을 다 들어야 하냐고요. 제가 왜요? 시어머니는 제가 물러나지 않고 할 말 다 하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는데 자기가 그 정도로 억지를 부리면 제가 네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으니 오히려 자기가 더 약이 오른 듯 보이셨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남편 말과 다르게 내려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무슨 일로 싸웠냐고 여쭤봐도 너는 알 거 없어 라며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언제 가실지 기약도 없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있자니 너무 힘들었죠. 게다가 자기가 먹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며 아침상과 저녁상은 무조건 저더러 제대로 차리라고 하셔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더 이렇게 혼자 산다고 계속 그러실 거면 시어머니를 댁으로 가시게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를 집에 가라고 하라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있었다고 이래? 일주일 넘었어. 그리고 얼마를 계시든 나는 더는 못해. 자기는 눈 있고 귀 있는데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몰라서 그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해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잖아.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를 펴고 살아보겠어. 나는 그냥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야? 솔직히 나는 우리 엄마 집에 있으니까 좋아.
뭐라고? 좋아? 아니, 그렇잖아. 엄마 있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밥도 잘 차려주고 집도 깨끗하고. 뭐래? 언제는 나 힘들면 밥은 대충 먹어도 된다고 자기가 그랬잖아. 그야, 말은 그렇게 했어도 당연히 제대로 먹는 게 좋지. 전에는 몰랐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고 출근하니까 일도 더 잘 되고 좋더라. 우리 엄마 다시 내려가면 나 다시 굶어야 하잖아. 그렇게 아침을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자기는 손이 없어? 그게 같냐? 내가 차려 먹는 거랑 자기가 차려주는 건 다르지. 그리고 이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나는 지금처럼 셋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엄마 모질지 못해서 아마 이혼은 평생 못할 거야. 근데 이렇게 아버지랑 떨어져 지내니까 엄마 얼굴 좋아졌잖아. 나는 그런 엄마 얼굴 보면 이제야 자식 된 돌이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물론 자기가 수고해주는 거 알지.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그냥 통 크게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불쌍하긴. 가만 보니까 당신 엄마는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사람이야. 아버님한테는 찍소리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만만하니까 함부로 하시는 거잖아. 나 처음부터 어머니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전에는 착한 척 여린 척 연기를 하시더니 이젠 아예 여기서 눌러 앉으면서 나를 부려먹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내가 언제? 언제긴 방금 한 말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해도 가만히 있는 거겠지. 근데 자기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자기는 와이프만 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고 이래? 나도 억울해. 그래, 우리 엄마가 평생 기죽어 살다가 여기 와서 대접받아서 좀 오바했다 치자. 근데 우리 엄마도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래서 좀 맞춰주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나는 더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결정해. 어머니 당장 대구로 내려가시게 하든지 나랑 헤어지든지. 뭐? 헤어져?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사람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을 생각을 하냐? 지금 우리 엄마 집에 내려가면 더 큰일 나는 거 몰라서 그래?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아, 그래? 그럼 결론 났네. 자기는 어머니랑 살아. 내가 나갈 테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가 우리랑 함께 있으면서 대접받아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접이라는 게 누구한테 받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왜 혼자 모든 희생을 다 해야 하는 건지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조만간 올라갈 테니 내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시아버님은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노름빚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도 시어머니가 손을 씻지 못하고 노름을 하다 걸려 크게 싸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헤어질 마음으로 안 찾으려 하셨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인생이 불쌍해서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달리 보이던지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그걸 어떻게 몰라? 걔 어릴 때도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난리가 아니었어. 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 보고 자기 엄마만 불쌍하다고 어떻게 저러는 건지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올라오시기로 하셨고 저는 그 시점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자기 사전에 이혼은 없다며 시어머니와도 계속 함께 살 거라고 학과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 앞에 그렇게 싫어하는 시아버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때부터 오매불망 시아버님이 오시길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을 골려줄 마음에 저는 남편한테 알겠다고
내가 양보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더 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날이 되었는데요. 저는 친히 저희 아파트 비밀번호도 시아버님께 알려드렸죠. 그러자 저희 집에서 편하게 있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집에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온 당신 남편을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라신 모양이었는데 저한테 당장 집에 튀어오라고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날이라 도움을 청할 곳은 며느리인 저밖에 없었는데 저는 대답만 알겠다고 할 뿐 아주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지방 출장을 간 남편까지도 집에 있었는데 남편은 저더러 자기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알려줬냐고 아주 무섭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안 알려드리냐고 자기도 어머니한테 번호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는데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혀 틀린 말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시아버님까지 해서 합가에 살면 되지 않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그건 또 무슨 개소리냐며 저더러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이 인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그때 처음 봤죠. 그 모습이 필사 처음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는데 원래 욕하면서 배운다고 남편도 자기 아버지 판박이처럼 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 수지타산을 맞춰봤는지 마음을 바꿔 그럼 넷이 살자고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이랑 둘이 사는 건 싫지만 부려먹을 며느리도 있고 아들이랑 같이 살면 남편도 예전 버릇 그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하지 못할 바에는 합가에서 넷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정색하며 말했죠. 왜 넷이 사냐고요. 여기서 셋이 사시는 거라고 제가 정정해 드렸는데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한테 던져줬는데 남편이 무슨 짓이냐며 그 이혼 서류를 푹푹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지 소름이 온몸에 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네가 싫다고 해도 나는 이혼할 거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미 저도 다 알아봤거든요. 게다가 일방적으로 합가 요구에 저 혼자 시집살이 시키고 저 부려먹는 자기 엄마가 기사라서 좋아하는 게 정상적인 남편이 할 짓은 아니지 않냐고. 알아보니 그런 것들도 전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데 더 대박은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하든 말든 시아버님은 관심이 없었다는 건데 당신은 당신 마누라만 데리고 내려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진 누름빚은 네가 갚아야지. 왜 너만 여기서 편하게 있으려고 그래? 라며 시어머니를 다그쳤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던진 수첩에는 빽빽하게 적힌 시어머니의 노름빚이 적혀 있었어요. 무려 8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는데 시아버님 말로는 이거 말고도 3-4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름빚만 수억이 된다는 거였는데 남편은 원망어린 눈으로 자기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설마 아직도 화투를 못 끄는 거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미쳤어? 라며 거의 절규하다시피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가 시끄럽다며 자기도 인생이 무료해서 그랬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고는 여기서 살면 화투 안 치고 살 수 있다며 남은 인생은 며느리 부리며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미리 싸둔 짐가방을 장롱에서 꺼내 현관문으로 향했고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죠. 그러자 남편은 가긴 어딜 가냐며 이 난리를 저더러 수습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남의 집 일을 수습하겠어요? 그래서 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유유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이대로는 못 간다며 저같이 날로 먹는 며느리가 어디냐고 안 놔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미저리도 아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경찰 부르겠다고 112를 불렀는데 제가 경찰이랑 정말로 통화를 하니 금방 주랭랑을 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저런 사람들과 하루라도 빨리 연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길로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에게 이혼해야겠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딸의 이혼 통보에 친정 부모님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런 집구석과는 빨리 끊어버리는 게 낫다며 저희 아빠가 또다시 그 인간이 찾아오거나 매달리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쫓아다니며 상담을 받고 수임과 동시에 서류 준비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혼인기간이 길지도 않아서 재산분할할 것도 없고 양육권 분쟁할 아이도 없어서 간단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혼 사유도 너무나 명확해 그것만 증명하면 쉽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증명이었죠.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면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장을 받은 남편은 그 길로 자기 엄마를 집으로 내려보냈다며 저에게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자기도 자기 엄마가 노른 빚이 아직도 있는 줄 몰랐다며 제가 원하면 자기 엄마랑 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 싫다고 했죠. 모르면 몰랐을까 이미 남편에게 실망했고 두 얼굴의 시어머니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꿈 깨라고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야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고 저에게 또다시 윽박을 질렀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모습에서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러니 남편이 정말 열을 받았는지 소리를 꽥꽥 치르며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피웠는데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잘못했다고 자기는 남편이 무서워서 같이 못 산다고 저더러 괴롭히지 않을 테니 셋이서 살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자기가 노름에 미쳐 빚이 있는 건 맞는데 평생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온갖 수모를 겪으며 살았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번 기회에 이혼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혼을 하든 말든 아들이랑 사시라고 저는 빼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고이 그 아들 돌려드릴 테니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말고 평생 끼고 사시라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며 자기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겼어요. 아들한테 미안했으면 애당초 노름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시아버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책임져야 맞는 건데 저는 됐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는데 안 그래도 뭐 남편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이혼 소송은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집 구할 때 쓴 돈이랑 혼수랑 같이 한 거 전부 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 끝이 났는데 저희가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거든요. 그것도 공동명의로 장만했었는데 남편은 그걸 팔아서 나누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값이라는 게 모르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웠고 제가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아파트 시세에 맞춰 반을 해줬는데요. 현재 그 집이 3억이 올랐어요. 물론 좋은 기억이 없어 저는 그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시일을 봐서 팔려고요. 그리고 저한테 돈으로 받은 남편은 그 돈도 자기 엄마 노름빚 갚는 데 써버린 모양이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화투에 손을 댄 모양이었어요. 결국엔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원수가 됐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어이없게도 시어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도 돈을 안 해준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땐 시아버님이 아닌 당신 아들 욕을 신나게 하셨는데 당연히 도와줄 게 없어서 단번에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그 집 구석과 손절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더 더러운 꼴을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불쌍한 엄마 위하다가 개털이 된 남편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살다 신용도 바닥이 난 모양이었는데 인간이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혼으로 희비가 엇갈린 저와 전 남편이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비밀들로 금방 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서 저는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걸 나중에 알았더라면 더 복잡했을 거잖아요. 만약 애라도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한데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조바심 내지 말고 편하게 즐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제 이혼해서 그런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좋더라고요. 이혼하면 어때요? 잘 살면 그만이죠. 안 그런가요? 그리하여 구사일생으로 구한 제 남은 일생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상 제 짧았던 결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모쪼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